정부는 내일로 예정됐던 쇠고기 장관고시 관보 게재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내일 당내 재협상 요구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여권 내부에서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장 거취 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 추진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내 논의와 여론 수렴 작업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가 20%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한 달째인 오늘 사회원로와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쇠고기 수입 반대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촛불 집회 중 진압 전경의 군합발에 여대생이 폭행당한 동영상에 이어 경찰의 과잉 진압 영상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원자재값 급등과 환율 상승 여파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5%에 육박해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새로워진 매일 유업을 만나는 시간. 벌써 8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와대가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쇠고기 고시의 관보 게재를 전격 보류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유통도 일단 미루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김용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쇠고기 장관고시 관보 게재를 전격적으로 연기했습니다. 농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쇠고기 장관고시가 포함된 관보의 제본을 중단했다면서 장관고시의 관보 게재를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됐습니다. 그래도 제본은 지금 중지시켜놨습니다. 관보 게재가 연기되면 쇠고기 협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 유통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재협상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보 게재 연기는 촛불 집회에서 나타난 민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관보 게재를 연기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요청을 수용한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관보 게재 연기는 물론 재협상까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유일한 최선의 수습책이 실질적인 재협상밖에 없는데 사고는 행정부에서 쳐놓고 이거를 여당도 무조건 따라오고 국민도 무조건 따라오라. 따라가기가 어렵겠죠.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함께 의원들의 재협상 요구까지도 여과 없이 청와대에 전달하겠다고 밝혀 여권 수뇌부의 결단이 주목됩니다. SBS 김용태입니다. 네, 여권의 인적 쇄신 폭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민심 수습을 위해서는 폭넓은 개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경제팀까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와 긴급 회동을 갖고 1시간 넘게 민심 수습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강 대표는 개각을 하려면 민심을 일신할 수 있도록 폭넓게 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농식품부와 보건복지, 교육과학부 장관뿐만 아니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까지 포함하는 큰 폭의 개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비서실도 류익 실장을 비롯해 경제, 외교안보, 민정수석 등이 경질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서 정무와 홍보특보의 신설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개편폭이 상당히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와 류익 대통령 실장이 퇴진하고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총리와 유 실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밝혀 거취 문제를 고심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여권과 야권 그리고 정부 간의 소통과 의견 조율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를 청와대에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치 상황을 예측 분석하고 여야 정 간의 소통과 조율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동에서 각계 원로들을 두루 만나 여론을 들은 뒤 민심 수습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틀 동안 여론 수렴을 한 뒤 지방선거 다음 날인 오는 5일에
쇄신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우식입니다. 대운하 건설 관련 논의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대운하 논란까지 더해질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태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늘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논의는 당분간 유보하기로 내부 방침이 정해졌다며 쇠고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추진 여부를 재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민간 업체들이 현재 대운하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고 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물기를 잇는 것은 뒤로 미루자며 단계별 추진 의사를 피력한 데 대해서도 현재로선 이 문제도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대선 제1공약인 대운하의 논의가 유보되면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공기업 개혁이나 규제 개혁 추진도 속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당정은 오늘 한국노총과 첫 정책 협의회를 갖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일정에 대한 발표 시점을 한 달 정도 늦추기로 했습니다. 규제 개혁의 핵심인 수도권 규제 완화도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출범 석 달 만에 쇠고기 파동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면서 이명박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개혁 과제들도 궤도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SBS 권태훈입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친박 의원들의 복당 문제도 풀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곧 한꺼번에 복당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재섭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례회동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밝힌 복당 원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한나라당 공천에서 떨어져 탈당한 뒤 당선된 의원들은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곧바로 복당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친박 의원 가운데 그 외의 인사들은 당원 당규에 따라 해당 행위의 정도와 도덕성 등을 심사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쇠고기 문제다, FTA 문제다, 뭐 이런 것으로 국민들이 관심이 지금 처절하게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서 당내에서 자꾸 복당 문제 이런 거 갖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중에 복당 문제를 담당할 당원 자격 심사위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오늘 오후 친박연대와 친박무소속연대 의원들과 1시간 넘게 의견을 나눈 뒤 최종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당의 복당 방안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도 없이 갈 수가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입장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복당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하지 않을 겁니다. 심사를 통한 선별 복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일부 참석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검찰에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양정예 김노식 의원의 복당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추가 탈락자가 나올 경우엔 친박 측의 반발이 재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SBS 김영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청와대가 쇠고기 고시 보류와 대규모 인적 쇄신 그리고 친박 복당 등의 건의를 전격 수용한 건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오늘 결정으로 쇠고기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의 고민은 뭔지 김성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청와대 민심 수습책의 핵심은 우선 여권의 분열부터 수습한 뒤에 인사를 통해 민심을 달래는 것입니다. 이어서 국정운영 전반을 재점검해 제동이 걸린 국정과제 추진에 다시 힘을 싣겠다는 보관입니다. 친박 복당 결정은 범여권부터 결속시켜야 난국을 헤쳐나갈 동력이 확보된다는 현실을 인식한 결과로 보입니다. 또 장관을 한두 명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각과 청와대 비서실의 얼굴을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것도 섣부른 수습책으로는 민심 수습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를 놓치면 경제 살리기나 공공부문 개혁 등 핵심적인 국정과제 수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고심의 폭이 커진 배경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무리 많은 장관을 경질해도 국민이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로 쇄신책이 몇몇 인물을 교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법이 민심의 추인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핵심 현안인 쇠고기 재협상이 난제 중의 난제이기 때문입니다. 재협상 요구 자체가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재협상을 강행할 경우 한미 FTA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재협상이 빠진 쇄신안으로 민심 수습이 가능할지 아니면 FTA 무산을 감수하고서라도 재협상 카드를 꺼내들어야 할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SBS 김성준입니다. 야당들은 그러나 관보 게재를 연기할 게 아니라 고시를 완전히 철회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통령과 야3당 대표 간의 정치회담도 거듭 제안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야당들은 관보 게재를 완전히 철회하고 재협상에 나서는 길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늦게나마 유보된 것은 다행입니다. 그렇지만은 단순 유보가 아니라 이것이 재협상을 위한 유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적 분노를 잠시 비켜가기 위한 시간 벌기용 연기 결정이라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보 게재 연기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고시 철회와 재협상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과 야3당 대표 간의 정치회담도 빠른 시일 안에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촛불 집회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과 관련해서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과 책임자 처벌, 또 강제 연행자 전원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여야가 함께 나서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쇠고기 특위에서 모든 논의를 풀어가자며 선 등원론을 펴면서도 정부와 국회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SBS 최선호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저희 SBS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과 18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가 20%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박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한다는 응답이 19.4%에 그쳐 국정 운영 지지도가 2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잘못한 일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쇠고기 협상을 꼽았고 물가 불안과 대우나 추진, 부자내각 인사를 지적하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가장 잘한 일로는 정부 조직 축소와 공기업 구조조정, 규제 개혁 등이 꼽혔지만 응답자의 3분의 1 정도는 모르겠다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이 개선할 점으로는 절반 이상인 55.6%가 국민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을 주문했고 빨리 성과를 내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반대 세력을 포용하라는 지적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관과 청와대 수석 교체 같은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3분의 2가 넘는 74.9%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향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로는 물가 안정을 꼽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일자리 확대, 빈부격차 해소, 세금 축소, 집값 안정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우나 추진과 관련해서는 물길 잇기는 추후에 결정하자는 정부의 수정안에 대해서조차 반대가 65.7%로 훨씬 많았습니다. 친박 인사 복당에 대해서는 선별 복당시켜야 한다는 응답이 44.5%로 일괄 복당시켜야 한다는 응답보다 많았습니다. 당 지지도는 한나라당이 37.4%로 지난 3월 조사보다 7.2%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 15, 선진당 2.4, 친박연대 4.9, 민노당 7.7%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SBS 박병일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불안하다,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어서 장세만 기자입니다. 최대 현안인 미국산 쇠고기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80.5%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기가 불안하다는 응답 역시 마찬가지로 80%를 넘었습니다. 인터넷 등에서 유포되는 미국 쇠고기와 광우병 정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실일 것이라는 의견이 49.4%, 다소 과장됐다는 의견이 42.5%였습니다. 쇠고기 관련 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55.2%로 반대 37.4%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미 FTA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의견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비슷하게 맞섰습니다. 국민 인식 속에 이번 쇠고기 문제가 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와 연계돼서 인식되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대 국회의 현안을 묻는 질문에도 쇠고기 문제가 첫째로 꼽혔고
물가 안정, 싸우지 않는 국회상 정립, FTA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18대 국회가 주력해야 할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경제 회복과 민생복지 분야를 꼽은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바람직한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 개헌과 현행 5년 단임제 유지가 34.3%와 32.2%로 엇비슷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SBS가 TNS 코리아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어제 하루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95% 신뢰 수준의 오차 한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촛불 집회 현장을 넘어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이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고 공무원들까지 쇠고기 관련 부당 업무 지시는 거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시민사회단체 원로 100명이 오늘 오전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이 쇠고기 재협상이 졸속으로 드러났는데도 국민의 재협상 요구를 무시한 채 변명과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사과와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취임 100일째를 맞고 있는 대통령이 지금 국민들과 전면적 대립관계에 섰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 전체의 불행이자 국가의 위기라고 할 게 있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전면적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정부 비판을 자제해온 한국노총도 폭력 진압과 강제 연행을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부당한 행정 업무 지시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집단적 행정 거부 운동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고시 무효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모집 중인 국민소송 청구인단에는 지금까지 8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았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 대책위 홈페이지가 2번이나 다운되는 폭주를 한 거죠. 부득이 기일을 늦추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렇게 호응이 뜨겁다. 이를 좀 정부가 아셨으면은. 대책회의는 또 거리 시위에서 부상당한 사람들과 협의해 불법 폭력을 가한 경찰을 고소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 서울시청 앞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촛불 집회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박현석 기자. 네, 서울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이곳 서울광장에는 현재 주최 측 추산 2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있습니다. 시민들은 장관고시 관보 게재가 유보되긴 했지만 쇠고기 협상 자체를 아예 다시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거리 시위도 예상됩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경찰의 물대포 진압이 있을 것에 대비해 대형 태극기와 비닐 등도 준비했습니다. 폭력적으로 나오는 일이 있어도 시민들은 아마 계속 나올 거라고 믿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럴 거고요. 경찰은 130개 중대 10,000명의 병력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촛불 집회와 거리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조사하겠다며 오늘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던 주최 측 인사 10명이 바쁜 집회 일정 등으로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출석하라고 다시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주최 측이 2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엔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촛불 집회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인 내일과 연휴를 앞둔 5일, 60 민주항쟁 기념일인 10일 저녁에도 대규모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SBS 박현석입니다. 일요일에 시작돼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대규모 집회에서는 쇠고기 문제를 넘어 반정부 구호가 본물을 이루었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했고 78명이 연행됐는데 처음으로 구속영장 신청이 검토되고 있어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3만여 명의 시민이 어제는 평소보다 더 일찍 거리로 나섰습니다. 2시간쯤 지난 밤 10시 세종로 사거리. 청와대 진출을 막기 위해 경찰이 경찰버스로 만들어 세운 벽을 시위대가 밧줄로 끌어당깁니다. 여기저기서 정권 퇴진 구호가 터져나옵니다.
광우병의 위험성도 위험성이지만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에 더욱 분노한다고 말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를 좀 들어주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아마 이 집회도 200일, 2000일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과의 일진일퇴, 새벽 1시쯤 해산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집회를 중단하고 해산해 주십시오. 전경들이 방패로 땅을 내려치며 달려오자 시민들이 소리를 지르며 우르르 흩어집니다.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물대포가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몇 차례 계속된 강제 해산 과정에서 또다시 시민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코뼈나 앞니가 부러지는 부상자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78명을 연행했습니다. 전날 밤 연행한 시위 참가자 가운데 전희경을 폭행하거나 전경버스를 훼손한 서너 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어제 진압 전경의 군합발에 여대생이 짓밟히는 화면이 공개돼 충격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여대생이 오늘 당시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또 인터넷에는 경찰의 과잉 진압 장면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서울대 음대생인 22살 이모 씨의 피해 사실은 시위에 함께 참가했던 동료 학생들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당시 군합발에 짓밟힌 뒤에도 또 다른 폭행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다시 들어갔던 대로 나왔는데 전경이 다시 머리채를 잡고 아까보다 더 심하게 머리를 시멘트에다가 박고 온몸을 다 밟았거든요. 동영상 공개 직후 경찰은 감찰에 들어갔으나 아직까지 폭력을 휘두른 경찰이 어느 부대 소속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부대 한 소대가 아니고 마치 설태였어요. 보니까 복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은 방송을 쓴 데도 있고 안 쓴 것도 있고. 경찰의 과잉 진압을 보여주는 또 다른 동영상과 사진도 줄을 잇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바지가 벗겨진 채 전경버스에서 떨어지는 장면과 경찰이 시위대를 방패로 가격한 뒤 욕을 퍼붓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KBS 영상 취재 기자도 전경이 휘두른 방패와 주먹에 맞아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이 방패나 진압봉으로 시위대의 머리를 직접 때리는 행위는 경찰 자체의 훈령에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과잉 진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SBS 조성현입니다.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카메라기자협회 등은 최근 촛불 시위 현장을 취재하던 취재 기자와 카메라 기자들이 진압 경찰들로부터 잇따라 폭행당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뇌부의 사과와 관계자 처벌,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협회 측은 경찰이 기자들을 폭행하거나 불법 연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경찰은 언론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이제껏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양상으로 변모를 거듭해가는 이번 촛불 집회를 이강 기자가 짚어보았습니다. 지난달 2일 열렸던 첫 촛불 집회. 집회에 참가한 만여 명 상당수는 온라인을 통해 모인 중고생이었습니다. 요즘엔 학교에 가면요, 애들이 거의 광우병 이야기를 할 정도로 학생들 사이에서 퍼지는 게 빨라요. 예전과는 달리 노동가요도 묵념도 없었습니다. 대신 노래와 율동, 심지어 게임 같은 놀이 문화가 등장했습니다. 이런 촛불 집회가 거의 매일 열려 16차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시위대가 청와대로 향하면서 촛불 집회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참석자들도 20, 30대 중심의 대학생과 넥타이 부대가 중심이 됐습니다. 여전히 비폭력 목소리는 높았습니다. 경찰의 강제 진압엔 자진 연행으로 대응해 경찰마저 놀랄 정도였습니다. 이 시대가 이걸 필요하다면 가야지. 수원입니다. 참여폭은 갈수록 넓어져 예비군 부대와 의료봉사단, 심지어 유모차 부대까지 등장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이 좀 소멸됐습니다. 상당히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된 특성을 좀 보이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의 아주 자발적인 이 참여가 유독 두드러진 집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 고시 발표를 기점으로 촛불 집회는 다시 한번 새 국면을 맞습니다. 민주노총과 한총련 등 대형 단체들이 시민들이 주도했던 집회에 뒤를 따라 가세했습니다. 오늘로 촛불 집회가 시작된 지 한 달째. 점차 경찰의 대응 강도는 높아지고 촛불 집회 역시 새로운 변신을 거듭하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5% 가까이 올라서 6년 11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외식 메뉴 삼겹살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남정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할인점입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이 100g에 2,280원, 1년 새 37%나 값이 올랐습니다. 30개들이 달걀 한 판 값은 4,750원으로 1년 전보다 20%나 올랐습니다. 몇 개 안 넣어도 금방 3,4천 원이에요. 카레 만들 때도 예전에 감자 한 4-5개 샀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두 개 사고. 등유가 46.4%, 경유는 40.7% 오르는 등 특히 석유 제품 가격이 많이 올랐고 밀가루도 66%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 초 3%대 후반이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월에 4%를 넘어섰고 지난달엔 4.9%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4.9%로 지난 2001년 6월 이후 6년 1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장바구니 단골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 물가지수 상승률은 5.9%로 이보다 더 높습니다. 국제 원자재값 급등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부채질했습니다. 높은 환율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원달러 환율의 하향 안정을 유도함으로써 물가, 해외 부분으로부터의 물가 그 압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원자재 값이 단기간에 안정되기는 힘든 만큼 올 하반기에도 4%대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서민생활 안정 대책 회의를 열고 물가 상승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뛰다 보니 실질 소득도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실질 소득의 감소는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우리 경제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종훈 기자입니다.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올해 1, 4분기 국내 총생산 GDP는 전 분기보다 0.8%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 총소득 GNI는 전 분기보다 1.2% 감소했습니다. 카드 버블이 붕괴되면서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었던 지난 2003년 1분기 마이너스 1.6% 이후 5년 만에 최대 폭의 감소입니다. 교역 조건 자체가 상당히 나빠지면서 이 실질 국민 소득은 좀 지금 마이너스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함께 수입품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1분기 실질 무역 손실액은 27조 4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수출을 해도 남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결국 가계의 구매력 둔화와 기업의 투자 이력 감소로 이어져서 내수 둔화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커질 걸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5월 무역 수지는 10억 3천만 달러의 흑자를 내면서 6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수출의 증가가 실질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고유가로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있지만 우리 주변 곳곳에서 에너지가 새나가고 있습니다. 임상범 기자가 에너지 낭비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제부처가 모여있는 과천 정부청사의 점심시간. 에너지 절약을 촉구하는 안내방송이 매일 나옵니다. 종식 시간에는 사무실을 소등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사무기기는 전원을 차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직원 한 사람 없이 텅 빈 사무실엔 수십 개의 형광등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컴퓨터는 물론 선풍기도 그대로 켜놓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그걸 좀 하시면 곤란하고 또 오늘따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잘 끄고 다녀요. 사실은 금방 온다고 그래서 그런 거지.
민간 부문도 에너지 절약은 남의 얘기입니다. 오가는 사람을 찾기 힘든 새벽 2시에도 전 시장들은 불야성입니다. 노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좀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같은 시각 이 대기업의 고층 빌딩에도 절반 가까이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직 직원들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요? 아니요. 야간에 청소를 허신을 하고 지금 불 켜놓고 있는 거죠. 기름값도 비싸게 전기료도 올라가고 그런다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청결이 안 되면은 국내 에너지 소비의 60%를 차지하는 산업 부문도 에너지 과소비는 심각합니다. 우리 산업 현장의 에너지 효율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개선 달성에 대해서 과감한 법인세 인하 같은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거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6층 이상 건물이 점심시간에만 소등을 해도 연간 2,306억 원을 절약하고 산업 현장의 에너지 효율을 10%만 개선해도 1조 1,000억 원어치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안전성과 환경 문제 때문에 찬밥 대접을 받던 원자력 발전이 고유가를 이겨낼 수 있는 대안으로 유럽 전역에서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파리의 조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아 유럽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이탈리아는 지난달 특단의 고유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요지는 20년 전 국민투표로 금지했던 원자력 발전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점차 개수를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비상한 관심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운 총리는 세계가 장기적인 고유가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현재 전력 생산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imply replace existing nuclear capability in Britain. We'll be more ambitious in our plans for nuclear for the future. 고유가 시대를 맞아 원자력 발전이 급부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탄소 발생량이 적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데다 가격 변화에 민감하지 않아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계 핵연합 라시 대변인은 독일과 벨기에 등 전 유럽에서 핵 에너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며 원자력 발전이 확산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린피스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무분별한 건설이 환경에 대한 전쟁 선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파리에서 SBS 조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간 절도 사건 하나 보도합니다. 상점문을 뜯거나 아예 벽을 뚫고 들어가서 현금 인출기를 통째로 훔쳐나온 사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고은 기자입니다. 이른 새벽 경기도 파주시의 한 마트 앞입니다. 한 남자가 쇠지렛 대를 이용해 상점문을 뜯고 들어갑니다. 5분이 채 되지 않아 이 남자는 상점 안에 설치돼 있던 현금 인출기를 통째로 갖고 나온 뒤 차에 싣고 달아납니다. 네, 처음에는 너무 황당했죠. 유리가 막 깨져 있고 막 폭발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용의자 38살 임모 씨는 CCTV에 얼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임 씨는 현금 인출기가 설치돼 있으면서도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마트만을 4차례나 털었습니다. 심지어 벽을 뚫고 들어가 인출기를 들고 나오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업 때문에 빚이 많아서 그런 신용 회사에서 많이 빚 독촉을 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에게도 연락이 가고 그래서 범행을 하게 됐고. 경찰은 2천여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최고은입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선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내렸는데요. 전남에서는 올 들어 처음으로 명사심리 등 해수욕장 2곳이 개장됐습니다. KBC 송도훈 기자입니다. 전남의 대표적 여름 휴양지인 완도 명사심리 해수욕장이 예년보다 열흘 일찍 개장했습니다. 명사심리는 3.8km의 긴 백사장과 섬 바다가 어우러지는 곳으로 남해안 특유의 정취가 돋보이는 곳입니다. 오늘 개장 축하 행사에는 해변 골프 대회와 백사장 건강 달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모래밭에 설치된 조각 작품은 해수욕장의 낭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중앙정부가 선정한 우리나라 5대 해수욕장 안에 들어가면서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또 모래가 살아나는 유일한 해수욕장입니다. 아직 수온이 충분히 오르지는 않았지만 성급한 해수욕객들은 이미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남해안의 작은 섬 신지도에 위치한 명사심리 해수욕장은 3년 전 완도 본섬과 다리로 연결되면서 여름 피서객이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주 5일제 등의 영향으로 전남의 61개 해수욕장은 예년보다 일주일가량 이른 이달 상순 안에 일제히 피서객 맞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KBC 송도훈입니다.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던 산업은행이 오는 2012년까지 완전 민영화됩니다. 국책은행으로 정책금융의 중심에 서 있던 산업은행의 민영화. 김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4년 설립돼 우리 경제 발전과 함께 해온 산업은행은 자산 140조 규모의 거대 국책은행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신탁업 등으로 업무를 확대하면서 민간은행과 이해상충이 생겼고 방만한 경영도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의 이번 민영화 방안은 산업은행을 사는 지주회사와 한국개발펀드 KDF로 분할하고 사는 지주회사를 민간에 파는 것입니다. 사는 지주회사는 은행과 증권, 자산운용 등 금융자회사들을 거느린 세계적인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자본시장의 핵심 중개기관인 IB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혁신산업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KDF는 중소기업 지원과 개발금융 등 정부의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합니다. 자산 20조 원 규모로 설립되는 KDF는 사는 지주회사와 사는이 보유한 기업의 주식 매각으로 조달한 자금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사는 지주회사 지분 가운데 49%는 오는 2010년까지, 나머지 51%는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십조 원 규모의 사는 지주회사가 민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정책금융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산업은행은 이제 글로벌 투자은행으로 거듭나야 하는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오바마 의원이 한미 간 자동차 교육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한미 FTA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던 오바마 의원의 불공정 교역 발언, 그 속내가 뭘까요? 워싱턴 원일이 특파원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마지막 경선지가 될 사우스다코타. 대선 후보 지명을 눈앞에 둔 오바마는 막판 유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Are you fired up? Ready to go? Let's go change the world. Thank you, everybody. God bless you. God bless America. 연설 도중 오바마는 한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매년 수십만 대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이 한국에 파는 차는 5천 대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불공정한 교육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오바마는 지난달 23일 부시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한미 FTA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있을 대선 본선에서도 오바마는 한미 자동차 무역을 쟁점화할 태세입니다. 자신의 약점인 백인과 노동자 계층의 지지를 늘리기 위해 노조의 우호적인 무역 정책을 내세우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화당 맥케인 후보는 한미 FTA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본선 대결이 시작되면 오바마와 맥케인은 한미 FTA를 비롯한 무역 정책에서 확실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원일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이브 생로랑이 71세를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오늘의 세계 김종원 기자입니다. 여성용 정장 바지와 가죽 재킷 같은 지금은 익숙한 패션 아이템을 처음 세상에 선보인 패션 혁명가 이브 생로랑. 지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브 생로랑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파리에서 71세로 숨졌습니다. 17살에 크리스티앙 디오르 의상실에 입사해 4년 만에 수석 디자이너가 된 이브 생로랑은 1960년대 초 자신의 이름을 딴 브랜드를 출범시키며 독립한 뒤 20세기 패션 아이콘으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Pourtant, j'ai choisi aujourd'hui de dire adieu
à ce métier que j'ai tant aimé. 세계적인 테마파크인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원인모를 불이 났습니다. 영화 백투더 퓨처와 킹콩을 찍은 일명 뉴욕거리 세트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근처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번 화재로 영화 필름 저장소 등이 전소되면서 우리 돈으로 수백억 원이나 되는 재산 피해를 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 마을에 하늘에서 지폐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사업가가 자신이 쓴 책을 홍보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우리 돈 1,100만 원에 해당하는 1억 루피아를 뿌리자 주민들이 정신없이 돈을 쫓아다니는 큰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Ya, kalau helikopter kan banyak warga-warga yang nggak punya, yang jauh-jauh itu belum sempat ke sini, jadi belum merasakan Pak gitu. SBS 김종원입니다. 네, 퇴근은 잘하셨습니까? 하필이면 퇴근 무렵에 장대비와 함께 천둥 번개가 치기도 했는데요. 서울의 경우는 시간당 30에서 40mm 정도를 기록하면서 우산을 써도 소용이 없을 만큼 무척 강한 비가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조금씩 동쪽으로 옮겨가면서 앞으로 강원도라든지 충청도 쪽에서 비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밤사이 천둥 번개와 우박 그리고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강우량 차이는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에는 밤사이 요란한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내일 낮에 갤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서지방은 내일 낮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영동은 하루 종일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도는 오늘 밤 천둥 번개와 함께 요란한 비가 오겠고요. 내일 낮에도 또 한 번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경상도에는 내일 아침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경북 일부에는 아침쯤 약한 비가 예상됩니다. 호남도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오후 한때 비도 살짝 오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만 많이 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에는 내내 우산 챙겨 다니시는 게 좋은데요.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토요일쯤에도 또 한 번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